자동차가 보통 3,500조 시장인데요. 네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나 자동차 회사의 주가가 외국 투자자들한테 아직도 저평가됐다는 네. 얘기가 많이 있죠. 그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올해 LG나 SK나 삼성이나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지었다 하더라도 보조금 3,750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아직도 있는 거죠. 바이든 정부의 IRA는 그런 큰 그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세익과 차 한잔합시다의 박세익 전무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많은 논란도 되고 있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신 우리나라 자동차, 특히 또 2차 전지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증권업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자동차 학부를 맡고 계신 대덕대의 이호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경영학과 나오다 보니까 네. 이 기술적인 걸 잘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뭐 자동차 덕후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어떤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때는 겨우 본다는 게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률 추이 그렇죠. 그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2009년, 10년, 11년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화정 장세라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을 4에서 8.9%까지 올라갈 때 실제로 보면 영업이익률도 그때 당시에 10%를 넘기면서 대단한 시장을 한 3년 내내 3년, 2014년 정도까지만 했나 하여튼. 맞습니다. 그렇죠. 13년까지 오른쪽 어깨 만들다가 확 네, 무너지는데 무너졌죠. 그 배경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네. 저는 그 배경을 원엔 환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매크로 지표를 많이 보다 보니까 네네네. 원엔 환율이 1,500원을 하다가 2012년 하반기부터 이제 급격하게 무너지는데요. 2013년도 되면 거의 뭐 1,500원 했던 게 거의 1,000원까지 가면서 네네. 이야, 이 도요타하고 가격 경쟁력이 그동안에는 그렇죠. 원엔 환율 때문에 되게 덕을 봤으면 네네네. 이제 그게 없어지구나. 그러면서 그냥 원엔 환율 보고 다 팔았었거든요. 저 기술적으로 좀 다르게 보는 또 있는데, 이런 게 부분이네.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 드릴 거는 네. 그때의 원엔 환율하고 혹시 뭐 몇 개월 전이나 작년에 뭐 1,000원 내외로 있을 때 하고 환율이 오를 때 이 자동차 수출이나 이런 것도 그대로 따라가나요? 비례해서? 최근에 원엔 환율이 1,000원이 깨졌고요. 네네네. 900원이 깨졌었습니다. 예. 900원이 살짝 깨졌고 지금은 920, 40원대에서 왔다 갔다는 하고 있는데 네네. 원엔 환율이 1,000원이 깨졌다는 말은 1,500원이었다가 1,000원이면 소위 말해서 캠리 같은 게 4,500만 원에 팔리다가 3,0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캠리와 우리나라 그랜저 네네. 이런 식으로 가격 경쟁력을 비교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 초까지 현대기아차가 너무 싸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주가가 네네네. 빠져서. 제가 보기에는 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소비자가 선택을 안 하면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이 저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최근에 뭐 10%까지 그렇게 맞습니다. 올라가는 거 보면서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 현대 기아차, 특히나 현대의 그 ASP를 높여주고 네네. 있는 지금 그렇죠. 제네시스 제네시스. 그거 보면 자꾸만 길에서 보면 저거 포르쉐인가 하고 보면 그렇죠. 제네시스예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 디자인에 있어서의 업그레이드 등등 보면서 좋게 봤었는데요. 네. 최근에 원엔 환율이 900이 딱 깨지는 거 보면서 일단 현대 기아차 전부 투자 의견 이제 중립 스탠스를 한 2달 전부터 바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자동차 쪽 전문가 입장에서 그 당시에 호황 2010년대에서 13년대 예. 초반에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서 대동아 지진이 있었잖아요. 원전 예. 사고 발생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전력 수급이 좀 원활하지 못해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품질이 상당히 떨어졌었어요. 그 지진 발생했을 때 제가 동경대학에 있는 후쿠다 교수 지인한테도 전화를 했더니 예. 4시간째 집에서 걸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크게 4개의 그 섬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각 섬별로 각각 본인들이 쓸 수 있는 발전 용량은 있고 부족한 걸 서로 조금씩 주고받는데 한쪽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전력이 많이 부족하죠. 다른 데서 남하더라도 보내는 송전 시설의 한계 때문에 충분하게 공급을 못해요. 네. 이 얘기는 이따 우리나라 태양열 발전 얘기에서도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다들 셧다운 됐거든요. 아, 그래서 그게 정상화되는데 2년인가 3년이 걸렸고요. 아. 결국 일본이 자동차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수출을 힘쓰지 못해가지고 그때 우리나라가 연간 생산 대수가 420만 대 정도에서 800만 대로 네. 거의 2배 이상 팔았죠. 예. 그거는 일본의 뒷걸음질에 대한 반사의 이익으로 저희 전문가들은 봅니다. 아, 그러다가 그리고, 일본이 예. 정상화되고 전력망이 다 정비된 이후부터 다시 우리가 400만 대 쪽으로 좀 물러선 이런 좀 뼈아픈 기억이 있고요. 올해 요즘 들어서 호황은 저도 동의합니다. 예. 최근에 디자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앞섰고 한 4년 전, 3년 전인가 소나타를 중심으로 해서 볼보를 넘어서는 안정성 평가에서 네. 그동안 자동차 회사들이 연비, 예. 킬로미터, 1리터당 몇 킬로 달리는데 연비에 대한 경쟁력으로 기술력을 계속 보여줬는데 네. 실제 현대기아는 연비 싸움에서는 다소 뒤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랬다가 소나타를 필두로 해가지고 전 항목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최초의 세단, 와. 그 다음에 그랜저 이렇게 넘어가면서 네. 안정성 면에서 볼보를 능가했다는 평가를 받은 게 한 4, 5년 됐었고요. 오. 그러다가 그게 디자인까지 넘어오고 그 4, 5년 전부터 네. 준비했던 안정성에 대한 평가의 그 활용 점정이 타이거 우즈가 아,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서 네. 제공된 제네시스 차량 SUV를 타고 가다가 그 전방으로 차가 이렇게 굴렀었잖아요. 예. 그런데도 정강이뼈가 완전히 바스라졌는데도 생명의 지장이 없었고 예. 2년인가 3년 후에 다시 복귀해서 골프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 그때가 히트를 쳤죠. 그게 GB80? 예, GB80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예, 얼마 안 됐을 때요. 와. 그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판매가 시작돼가지고 그 겨울부터 아주 익스포넨셜로 미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났고 예. 평가도 좋아지면서 최근 같은 경우는 도요타 대비 현대자동차가 미국은 자동차 가격이 소비자들이 많이 찾으면 비싸지고 웃돈도 얹어야 되고 막 예. 이러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냥 콘스탄트 가격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웃돈을 더 얹어서 최종 소비자한테까지 가는 걸로 도요타의 그 어떤 경쟁 차종을 넘어선 걸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일본 자동차도 80년도 초에 네네. 그때도 고유가, 맞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그때 이었었다가 하이브리드가 그죠. 예, 그러다가 82년, 83년 넘어갈 때 미국에서 일본 자동차가 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네네. 성장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경박단소한 일본 자동차에 그냥 연비가 좋다라고 했다가 네. 나중에 1990년에 도요타의 렉서스가 나왔던 네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죠. 그러면서 그냥 싼데 경제성 좋고 고장 잘 안 나는 차가 아니라 그렇죠. 좀 럭셔리하게 안정성과 디자인까지 그렇죠. 그러면서 도요타의 주가가 일본의 그 니케이 225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일본 지수가 38,000 찍고 6,900 갔다가 지금 33,000이거든요. 근데 도요타의 주가는 그 사이에 4배 이상 올랐거든요. 아, 오른 이유가 그런 식으로 글로벌한 이 세컨티어에다가 탑티어로 네네. 올라서면서 그렇게 주가가 변했는데 그 탑티어로 올라서기 위한 핵심 요소가 연비, 안정성, 예. 디자인 맞습니다. 거기다가 부자가 탄다라는 어떤 약간 프라이드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게 네. 타이거 우즈가 딱 방점을 맞습니다. 찍어줬네요. 맞습니다. 딱 맞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요소는 다 갖췄는데 예. 이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나 자동차 회사의 주가가 외국 투자자들한테 아직도 저평가됐다는 네. 얘기가 많이 있죠. 그 가장 그 포인트가 뭐냐면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노조 리스크입니다. 아, 그 두 가지가 예. 아주 치명적입니다. 노조 리스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쩔 수 없죠. 재밌는 네. 얘기가 GM 한국 지사장 서로 안 올라고 그럽니다. 일단 오고 나서 한 1, 2년 있으면 무조건 고발당하지, 검찰 조사받지, 출국 금지 당하지. 자기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했는데 우리나라는 또 떼법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잖아요. 예. 그런 떼법이라는 게 친노조 정책을 펴는 정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또 베리에이션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 리스크라고 표현하죠. 예. 왜냐하면 생산 물량이나 예측 이런 부분들을 전혀 통계를 잡을 수 없다는 부분들이 한 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친환경 자동차 시대로 접어드는데 친환경 정책이라는 것은 보통 이거 10년 대계 20년 계획이거든요. 네.
수도권 대교환경청에서도 보면 10년 단위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계획을 세웁니다. 네. 1차 년도가 2004년부터 2013년이었고 네. 다른 사람이 세운 계획을 제가 평가를 하고 2차 년도 2023년까지는 제가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 정책을 만들면 이제 친환경 자동차가 한 15년 전에는 클린 디젤, 아, 클린 그러니까 디젤. 2009년, 예. 2010년에는 환경부 장관도 네. 클린 디젤이 친환경 자동차의 미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은 예. 질소산화물 때문에 막 오염의 대기오염의 주범인데 네.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절에는 그것도 3급 친환경 자동차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한 대 사면 친환경차 구매로 인정해줬고 네. 하이브리드는 1.5대, 전기차 3대로 3배 카운트를 해줬죠. 그래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한 게 보급의 시작이었고요. 예. 그런데 그런 정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데 어떤 대통령이 하이브리드를 선호하면 하이브리드 쪽으로 쫙 몰빵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정권에서는 전기차 네. 그리고 바로 전 정권에서는 수소전기차를 많이 밀었죠. 문 대통령이 유럽까지 가서 프랑스에 예. 55대 수소전기차 택시로 수출하면서 시승도 하고 근데 저는 친환경 차도의 한 축으로 수소전기차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거든요. 해외에서도 그렇습니까? 관심을 갖고 있고요. 네. 그런데 또 정권이 바뀐 다음에서는 수소전기차에 대한 어떤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걸 또 도외시하고 결국 무슨 얘기냐면 네. 지난 정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소전기차를 막 홍보를 하면서 앞으로 수소전기차를 우리가 연간 5만 대 보급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예, 본 적이 있는 것 그죠? 같습니다. 바로 다음날 현대모비스에서 수소 연료전지 연간 2만 대 생산 공장 증설하겠다. 앞뒤가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는 게 그럼 나머지 3만 대는 어떻게 엔진을 갖다 옆집하고 같이 쓰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부가 정책 발표를 하는데 그냥 뭐 탁상공론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수소 스택 하나 만드는데 2에서 3조가 들어가고 한 3, 4년이 소요가 되거든요. 예. 그런 어떤 중장기적인 플랜에 대해서 정부하고 기업의 커뮤니케이션이 없고 정책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기업들도 여기에 투자를 하고 지속적인 R&D와 기술 개발 그 다음에 공장 설립에 투자를 해야 되라고 하다가도 정부가 정책이 언제 바뀔지 모르죠. 왜냐하면 친환경 자동차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직도 보조금 디펜던트로 보급이 됩니다. 전기차 가만 보시면 그렇네요. 중국의 보조금이 작년에 끝났죠. 예. 2019년 말인가 보조금 잠깐 줄였더니 중국의 전기차 판매가 절반으로 줄었었던 게 네.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전기차의 현재 60% 정도가 중국에서 작년까지 팔렸고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의 패권이 친환경으로 가면서 중국으로 올라갔죠. 예. 중심이. 그렇네요. 그랬더니 미국이 원천적인 기술은 독일에 있었고 30년 후에 미국, 네. 30년 후가 일본이고요. 30년 후가 한국입니다. 어. 또 30년 후가 중국.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자동차 본고장 대비 중국은 130년 자동차 역사가 뒤져 있고 미국 대비 100년 뒤졌는데 이 패권에 가지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2010년부터 전기차 시대를 연 건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예.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중국 시장에서 전 세계 충전기의 60%가 중국에 있거든요. 그렇게 쏟아부었으니까 중국이 빅마켓이니까 각국들이 자동차를 개발해서 쏟아붓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났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자동차의 본고장이잖아요. 네. 자동차 대수가 국민 1.1명당 한 대입니다. 네. 1.1명당 한 대면 그러면 3억 3천만 명 아닙니까? 예, 그럼 인구수하고 차수가 3억. 3억 대가 있는 이야. 거죠. 그거에. 그러니까 자동차의 본고장이고 자동차 문화의 중심인데 이 헤게모니가 중국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예. 다시 찾아야겠죠. 예. 그래서 나온 게 IRA입니다. 그게 IRA. 예, IRA의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IRA라고 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자. 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통을 줄여주자인데 네. 미국에 갔을 때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미국 가가지고 맹장 수술하면 뭐 몇 천만 원 든다. 그러니까 의료비가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료보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에 보면 이제 플로리다주에 허리케인 같은 거 많이 지나간다 이런 얘기 들죠. 우리나라는 한전이 전기 한 군데서 공급하는데 미국은 전력회사가 여러 개거든요. 네. 그래서 통신사 집에 어디 쓰세요? LG, 뭐 SK 뭐 이런 것 중에서. 네, 저는 LG LG 쓰시죠. 네. 보통 그게 몇 년 계약하면은 할인해서 받지 않습니까? 핸드폰하고 통합 할인도 있고. 근데 아마 대부분 약정에 24개월, 36개월 미만 해약하면 할인금을 돌려준다는 아마 조약이 있을 거예요. 네. 미국의 그 전력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 10년 동안 쓸게 하면 할인해서 전기를 쓰는 거죠. 그랬는데 허리케인이 지나가면서 내가 쓰는 회사 A의 전력망이 손상이 갔어. 예. 그럼 이걸 못 쓰게 되면 급히 B 회사 거나 C 회사 걸 끌어 쓰죠. 그러면 할인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지금 전력 수급이 비싼 시기면 얘는 프리미엄으로 돈을 더 받습니다. 가격 네. 변동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뉴스에
추워가지고 난방이 끊겨서 뗐는데 70만 원 난방비 나왔다, 150만 원이 네. 나왔다라는 뉴스 보시죠? 예. 에너지 문제를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어. 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그 의료와 에너지를 해결하기 위한 게 IRA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싼 값에 전기를 보급해야 된다. 예. 싼 전기를 보급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하죠. 예. 풍력, 조력, 태양열 발전을 늘리면 늘릴수록 예. 에너지 값은 떨어질 수밖에 예. 없죠. 그런데 태양열 발전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느냐? 간헐성이라는 문제가 있죠. 얘를 갖다가 기우제 지낼 수도 없고 예. 구름이 낀 장마철에는 태양열 발전이 부족하고 예. 해 뜬 날은 남아돌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베리에이션이 심하고 막 이게 10%에서 100%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남는 전기를 어디다 저장할 거냐는 거죠. 그 다음 고민하는 게 뭐야? ESS인데 예. ESS는 한계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차 세워두시면은 해외여행 일주일 갔다 오면 시동 안 걸리죠. 예. 모든 배터리는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다 방전되거든요. 아, 쓰지도 않아도 쓰지도 않아도 방전되니까. 방전되죠. 그러면 그러네요. E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는 데 저장을 했다가 예. 그날 안에 쓰는 건 돼요. 아. 낮에 전기를 뽑아가지고 저녁에 쓰면 되는데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여름철하고 겨울철의 계절적인 요인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는 거죠. 그렇네요. 여름에 태양열 발전 많이 된 걸 겨울까지 보관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소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아. 남는 전력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암모니아 형태로든 메탄 형태로든 아니면 수소를 물을 전기면서 발전을 해서 모아놓으면 얘는 18개월 동안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이제 표방한 게 수소 사회를 보여주겠다는 게 일본이었어요. 수소 전기차 2013년에 한국에서 IX 투싼 가지고 제일 먼저 만들었지만 네. 일본이 미라이가 14년에 나왔죠. 예. 일본 가보면 아마 블루스타만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개인 발전기들이 있습니다. 왜? 지진 나서 하도 전기가 끊이니까. 그러면 예. 블루스타 같은 거 가스 끼면 30분 동안 얘가 110V가 나오는 게 어. 이런 게 있는데 수소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되면 예. 내가 집에 있는 도킹 시스템으로 연결을 해서 어. 이 수소 연료를 가지고 집에 있는 예. 어떤 전력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없기 위해서 석탄 석유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네. 석탄 석유에서 가스가 나오고 그러네요. 온실가스. 그러면 사막 한가운데 호주, 적도 지방에 예. 비 하나도 안 오는 이런 데서 태양열 발전 아니면 미국 동부에서 풍력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막 거저 얻겠다. 많이 얻는데 얘를 배터리에 넣어서 올 수도 없고 송전선을 통해 가지고 일본까지 오면 다 날아가고 네. 그걸로 이제 가스 형태로 바꿔서 유조선을 싣고 오겠다는 거죠. 아. LNG선이나 이런데 그게 수소 사회의 어떤 플랜이었고 미국은 여기를 약간 표방해서 이제 좀 아까 ESS 말씀드렸죠. 네. ESS를 확장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 뭐냐? 야 신재생 에너지지. 전기차를 2030년에 68%까지 보급하겠다고 발표를 예. 했습니다. 바이든이. 세 대 중에 2대 전기차를 보급하겠다. 음. 그러면서 포드의 F150 같은 배터리가 잔뜩 들어간 이런 대형 전기 트럭을 보급하겠다. 이유는 뭐냐? 한낮에 태양열 발전으로 지금 전기가 남아돌 때요. 차량 운전자들한테 핸드폰 보냅니다. 자, 지금 충전하면은 1kW당 50센트입니다. 아. 싸게 빨리 넣으세요. 예. 막 충전을 하죠. 예. 미국은 전기요금 시간대별로 다르거든요. 저녁 5시부터 9시가 제일 비싸요. 그럼 F150에 가득 채운 전기를 뽑아서 가정용 다시 꺼내서. 돌려라. 아. 그래서 어떻게 선전하냐면 포드에서 F150이 뭐 6만 몇천 불인데 일반 내연기관 대비 얼마가 비싼데 예. 이렇게 해서 낮에 충전해서 밤에 전기를 집에서 뽑았으면 예를 들면 5년이면 차값이 뽑아진다. 어. 전력요금 세이브한 걸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미국에서 먹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의 IRA는 그런 큰 그림입니다.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 그러면서 또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니까 미국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 주겠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거기다 공장 지으면 일자리 창출되죠. 그리고 배터리 산업 중국이 다 가져가 있거든요. 예. 특히 광산 같은 거 이런 원 소재 확보는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음극재의 가장 기본인 그 흑연. 45개 광산 중에 30개가 중국 거죠. LG과 SK가 칠레하고 MOU 맺었는데요. 예. 문제는 2대 주주가 중국입니다. 어. 그러니까 미국은 그 적대 국가, 위험 국가라고 분리된 러시아, 이란, 아니면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의 기업이 속한 회사 물건은 쓰지 말라는 조항을 하나 지금 달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얼마큼 강력히 발휘되냐에 따라서 올해 LG나 SK나
삼성이나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지었다 하더라도 원 소재를 탈중국을 못하는 순간 보조금 3,750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아직도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이제 원 소재까지 중국을 압박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중심을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노력한 게 IRA죠. 예. 아우, 교수님. 아, 들으면서 자동차부터 2차 전지 시장까지 한 번에 일단 큰 아웃라인이 네네네. 완전히 정리가 딱 됐습니다. 예. 그리고 IRA 법안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데 왜 여기에 2차 전지랑 이런 것들이 자동차가 어떻게 계속- 자동차가 연관이 되지 했었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 수가 있었고요. 앨런 머스크도 그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전지, 2차 네네. 전지 그 배터리가 네네. 가정용으로도 나중에 꺼내 쓰고 그렇죠. 그러면서 전기차가 가정마다 하나의 ESS가 된다. 그렇죠. 에너지 맞습니다. 스토리지가 되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떤 혁신 기술이 탄생을 하면 그걸로 우리 인류가 네네. 얼마나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그렇죠. 저는 그 생각을 늘 하거든요. 네네네. 그 부가가치 창출되는 것만큼 시가총액이 형성될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자동차가 보통 3,500조 시장인데요. 네네. 그 뭐 자동차가 전기차로 그냥 옮겨지는데 배터리에 대한 부담이 되게 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 자동차 회사들이 수익을 못 낼 건데 못 내면 결국 자동차 마켓 자체가 위축돼 버리면 2차 전지 배터리 쪽도 아무래도 위축될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동차가 하나의 ESS 저장 장치가 돼서 그 남아도는 전기를 그렇죠. 저장해 놨다가 네네네. 이 전체 이 전력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공해 주더라고요. 네네. 네, 한참 낮에 에어컨 많이 틀 때가 네네. 전력 수급이 피크아웃 칠 때 네네네. 이럴 때는 전기를 안 쓰다가 밤에 심야 전기 남아돌 때 그렇죠. 자동차에 예. 다 저장해 놨다가 네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 버려지는 전기를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이 부가가치만 하더라도 네네. 야 이거는 전기차 시장은 무조건 정부가 밀어줘야 되는 시장이구나 그렇죠. 이 생각이 들면서 전기차는 반드시 도래할 그런 예. 시장이구나라는 예.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분간은 대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이제 전기차의 보급이라는 가장 큰 시작은 결국 친환경이거든요. 네. 그 이산화탄소 배출, 지구 온난화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탈탄소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고 그 중에 수송기계라고 얘기하죠. 자동차가 네. 내뿜는 그 매연이 34%입니다. 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그러니까 예. 그걸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로 왔는데 그 한 3년 전에 미국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고 오염도, 네. 배출가스에 사람들이 노출되는 정도를 이제 그 등고선으로 그리면 서울시 같은 데는 새빨갛겠죠. 네. 그다음 경기도는 약간 주황색, 예. 그다음에 조금 저기 양평 쪽 가면 노란색, 강원도는 초록색 이런 그러겠죠. 식으로 등고선이 그려지겠죠. 총량이 나오고요. 네. 근데 미국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대도시의 자동차를 다 전기차로 미국 내에서 바꾸면 이 등고선이 다 초록색으로 바뀌겠자고 그려봤는데 웬걸 전국토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왜냐? 다른 데서 화력이나 석탄, 석유 베이스의 발전소를 더 돌려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미국의 에너지 어떤 전체 레이아웃을 볼 때는 예.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뭐였냐면 대도시 인구 과밀 지역의 오염도를 낮추어서 전국으로 확산시켜서 어떻게 보면 나라 전체의 의료 쪽은 좋아질 수 있겠죠. 의료나 이런 쪽에 대한 그러겠네요. 어떤 환자들이 어떻게 보면 치명적으로 인구 과밀 지역이 좀 퍼졌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기 좋은 데 살라고 강원도로 가신 분들한테는 이거는 뭐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론은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가 친환경 정책이 진짜 진정한 친환경 정책이냐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이 된 거죠.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한 그래프가 있는데 네. 보통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가 운행 중에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가 가솔린이 한 110g이고 네. 2000cc 기준으로 네. 디젤이 105g 정도 되거든요. 요거는 자동차가 운행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예. 1km 주행할 때마다. 여기에 그 석유나 경유를 휘발유나 이거를 정유사에서 주유소까지 가져오는 건 디젤차예요. 운반하면서 얘가 또 내뿜겠죠. 예. 그 다음에 선박도 배달하면서 내뿜겠고 그러겠네요. 정유 과정에서 이걸 딱 따져보니까 그게 한 25g 된답니다. 거기다 자동차 제작 과정에서 나오는 게 한 35g. 다 하니까 180g 정도가 나와요. 예. 그러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전기차를 가지고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의 60%를 보급이 됐고 최근에도 한 50% 되거든요. 중국은 우리나라 요소수 사태가 왜 터졌는지도 아시죠? 중국과 호주가 네. 약간 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아. 적대 관계, 대만에 대해서 이제 호주가 좀 지원 발언해서 네. 그러니까 호주로부터 석탄 수입을 끊었죠. 근데 중국은 아마 남경 기준으로 해서 그 난방을 난방을 무조건 석탄으로 하거든요. 그 호주로부터 석탄 수입이 끊기니까 석탄이 부족해. 네. 11월 달이 됐는데 석탄이 부족하게 생기고 난방에 써야 되니까 야 석탄 다른 데 쓰지 말고 알아봤더니 요소는 100% 석탄에서 뽑거든요. 그러니까 석탄을 에서 요소를 뽑아서 외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97.6%예요. 네. 그래서 2013년에 우리나라의 롯데케미칼이 마지막으로 요소 생산하는 공장을 문 닫았습니다. 너무 수익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러면서 100% 중국에서 거의 수입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소 수출 금지령을 내린 거죠. 예. 중국에서. 요소 수출 금지령을 내리니까 그 당시에 그걸 우리나라 정부에 미리 알렸습니다. 우리가 요소를 수출 금지할 거다라고 알렸는데 네. 우리나라 정부 담당자들이 요소 비료만 생각했나 보죠. 아. 요소 안 들어왔죠. 뭐 겨울에 농사도 안 짓는 데라고 별 관심을 안 두고 괜찮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SCR이라는 자동차의 필수 네.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가 돌아간다는 거를 몰랐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요소수 대란이 발생한 거고요. 네. 똑같은 정보를 듣고 인도는 그동안 매년 수입하던 거에 2.5배가 3배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면서 비축해놔서 위기를 모면했고 그게 요소수 사태거든요. 야.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중국은 전기차 아무리 돌려도 175에서 180g입니다. 그 전기를 왜 석탄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그게 한 120g까지 떨어지고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로 전기를 뽑았을 때는 그게 확실히 뭐 100g 미만으로 떨어져서 진정한 전기차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자동차 전문가들은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하나 궁금한 게 요소수가 100% 석탄에서 네네. 나오는 물질인데 요소예요, 요소가. 아, 요소가요? 예, 요소를 뽑아서 그거 한 32.5%에다가 순수물 67.5를 섞어서 요소수를 만듭니다. 그게 요소수입니까? 네. 네. 근데 요소수를 그 디젤 타이어에다가 넣어서, 넣으면 네, 질소산화물 NOx라는 네. 낙스 있죠. 1급 발암물질. 이게 거의 한 99. 몇 %까지 확 줄어요. 타이어가 중화 반응을 거쳐가지고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문제 없으셨지만 프로그램상에 요소수가 떨어졌습니다. 네. 경고등이 들어오고요. 앞으로 1000km든 500km 주행한 다음에 시동이 꺼집니다라고 맞습니다. 해서 꺼지면 더 이상 운행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무슨냐 소방차, 마을버스, 군용 트럭 이거는 절대 중요한 이런 것들의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물론 그러네요. 그거를 갖다 이슈 매핑으로 프로그램을 풀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가 탄소 감축에 대한 얘기 나온 것도 예. 있고 이제 얘기해 놓은 것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렇네요. 저 같은 사람이야 아유 뭐 요소수 없으면 좀 당분간 지하철 타고 다니지. 그렇죠. 했는데 아닙니다. 소방차가 출동을 못하고 그렇네요. 보통 6개월분 정도밖에 비축이 안 돼 있어요. 야, 그렇게 네.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네네. 예. CATL이 만드는 LFP 배터리가 실제로는 가격이 싸지 않다. 뭐 네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때 현대기아도 본인들이 원해서 CATL기에 쓴 게 아니라 국내 3사의 배터리 공급을 더 이상 받는 게 어려워져서 그래서 CATL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할 때요. 네네. 이 밸류 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답이 나오거든요. 네네. 지금 셀 메이커가 을로 지금 이미 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작이죠. 그래서 저는 그 포인트를 시작이구나. 2025년으로 봅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